다음에 뭐 잠시만요. 그 다음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게 금요일 9시에 하면 안 되겠네. 이게 사람이 별로 없네. 이게 근데 요새 시장이 우선은 지금 제가 간단하게 그냥 지도로 라이브로 그냥 한번 준비 대충 해놓은 거 해봤고요.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주식이랑 조금은 다른 게 이 전체 시장이 한꺼번에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되면 거의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뭐 어디로 흐름을 가서 어디로 뭐 가고 뭐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빠질 때 외곽부터 주로 빠져요. 그리고 지금은 잠실이랑 목동에서 좀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실 목동이 폭락을 사실 목동은 이미 많이 빠진 상태고 요새 잠실이 폭락을 많이 해서 엘스가 뭐 국평이 지금 20억 좀 안 되고 뭐 이런데 이제 이거 뭐 많이 듣지도 않으시는 상태라 제가 그냥 닦아놓고 말하면 지금 거래량이 500건 뭐 이런데 IMF 때 1200건씩 나오더라고요. 이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지금 박살이 났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원인 첫 번째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하기도 한데 너무 급박하게 오른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 연초에 0.5% 기준금리 이랬는데 지금 2.5고 저 파월이 니네 다 죽었다. 4% 간다. 3.9%까지 간다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한다 너네 이제 망했어 니네 맨날 이러고 있는데 알아야 될 게 자본주의는 돈이 쓰레기가 되는 구조예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좌파 우파 따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시스템이 그래요. 그리고 그 패드에서도 하는 말이 미국이 버틸 수 있는 중립금리가 2.5%, 2.75% 얘기하는데 4%까지 올린 다음에 물가 자꾸 떨어뜨린다. 근데 그게 이제 속마음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니길 바라는데 금리 이빠이 올려가지고 어차피 미국은 지금 잘 나가니까 버티고 유럽의 그 못 나가는 나라들이나 경제력 떨어지는 나라들이나 아시아의 경제력 떨어지는 나라들 하나 망가뜨리고 걔네 수요 억제시킨 다음에 물가 잡아보겠다 이런 심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좋겠는데 그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안 망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지금 너무 낮고 고용이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작년 11월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은 집값에 큰 상승은 없고 약간 물가 인상률보다 높은 정도의 이제 성장이 될 거다. 수익률이 나올 거다 이랬는데 그래서 그러면 5월이 저점이고 6월부터 서서히 오를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써놨죠. 제가 그래프도 막 그러고 그리고 근데 아니 갑자기 75bp를 두 번 올린 거예요. CPI 박살났다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막 난리가 났죠. 막 주식도 막 폭락하고 뭐 부동산 뭐 지금 뭐 난리 났고 이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2%, 전세자금대출 4%인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에 있죠. 이 금리가 너무 급박하게 오르니까 질문은 이따가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세입자님들이 전세 대신 월세 가는 거예요. 그냥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또 금리 오르니까 불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금도 같이 갚아야 되고 월세랑 이제 비슷하니까 그냥 뭐 월세가지 다 이런 마인드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금리가 멈추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멈추면 지금 월세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월세 전환율이라 그러는데 이게 계속 오르면 결국은 월세를 택하지 않고 전세로 갈 건데 이 시점이 언제냐. 근데 이게 지금 학군지에서는 다시 전세로 사람들이 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월세를 하도 많이 가니까 월세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좀 되고 있고, 첫 번째 원인은 그 금리의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뉴스에서 너무 자극적인 걸 많이 쓰니까 박살나는 거죠. 뭐. 요새 텔레그램이나 뭐 카톡방 보면 지구가 망했어요. 뭐 맨날 다 떨어진대, 다 망했어, 다 죽었어, 뭐 다주택자 뭐 큰일 났어 이런데 뭐 솔직히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이게 제 포지션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안 팔아도 될 물건을 사거든요.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사실은 저는 걱정이 크게 없고, 물론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 금리가 오르니까 그건 좀 불만이긴 한데 사실 저는 주식을 오래 해왔으니까 이 주식에 비하면 이 부동산의 이 변동성은 그냥 솔직히 저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공급 물량이 많은 데를 들어간 거는 그걸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샀을 때 그 시나리오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인천을 샀으면 그 샀을 때 장기적으로 가겠다 포지션을 잡은 거지 2023년에 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들어간 건 아니고 만약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들어갔으면 적어도 입주 물량만 봤어도 되는데 입주 물량 보는데 우리가 5초도 안 걸리잖아요. 뭐 사실 인허가 물량도 저는 전국의 인허가 물량 다 정리해 놓고 데이터베이스 해 놓는데 그것도 뭐 얼마 안 걸리거든요. 한데 뭐 한 2시간 걸리나? 그냥 뭐 복붙 타고 차트 만들고 이러면 되니까. 그래서 솔직히 그렇고 지금 저한테도 메일 오거나 뭐 그런 거 오는 거 보면은 지금 팔아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팔면 안 되죠. 그럼 언제 오르냐 이러면 금리가 멈추면 오르겠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투자할 때 알 수 있는 거는 공급 물량이랑 입지 분석 이런 것뿐이 없어요. 금리를 예상하고 맞히는 거는 그 신의 영역인 게 파월도 맨날 말 바뀌는데 작년 연말에는 뭐 인플레이션 없다라고 부르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공급 물량은 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전세 그죠? 전세가율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매가랑 전세가 보고 전세가율 보고 뭐 전월세 전환율 보고 그런 거 보고 이제 대비하고 예상하고 이러는 거지. 뭐 사실 그렇고 그 다음에 추천해 주시는 위치들은 좋은데 매물을 여러 건 보유하시는 분들 많으실까요? 현금 많지 않으면 재개발 한 건만 투자해도 빡세지 않나 해서요. 다들 잘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 건지 그리고 서울에서 다주택으로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예, 저는 서울의 다주택자고 매물을 이건 케바케예요. 매물을 여러 개 보유하신 분도 있고 사회 초년생이라서 조금 지금 투자하기 이제 시작을 하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우선은 생각한 게 아까 제가 2외곽순환도로 1외곽순환도로 그 다음에 2호선이라 불리는 천사의 녹색릭 그 다음에 3도심 한강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점프를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돈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지금 한 3억이 있다 그러면 분당에 가가지고
후려쳐서 어떻게든 3억에 맞춰볼 거고요. 2억이 있다. 3억이 좀 안 된다. 뭐 한 2억 5천이 있다. 이러면 일산 가가지고 어떻게 해볼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게 다 대지 지분 넓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입니다. 지금 물건 나오는 것들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물건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떨어졌어도 그게 던지는 게 세금 계산하면 이득이니까 그런 건데, 사는 입장에선 그런 거 후려쳐 사야 되고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저 같으면 안 팔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사정사정해서 팔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금리가 멈춰야지 오르는 건 맞는데, 그 전에 이게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긴 할 거예요. 아마 15억 이상 대출 금지부터 풀리고, 그 취등록세는 그 민주당님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종부세 태클 거는 거 보니까 그냥 안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 총선에서 뭔가 바뀌어야 되고, 임대사업자는 뭐 부활할 수 있죠. 그거는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그 금액이면 그렇게 하고, 그거보다 더 없으면 사실은 더 없으면은 그럼 이제 모아타운을 노려봐야죠. 근데 모아타운은 난이도가 너무 높고, 사실 화곡동이나 뭐 저쪽 가면은 빌라 뭐 한 5천 개 이렇게도 살 수 있었거든요. 막 2, 3천으로도 살 수 있고. 그런데 가서 그거는 이제 재개발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는 사업성이 대부분 안 나와요. 제가 사업성 계산도 다 해봤는데, 옛날에 제가 블로그에도 쓰고 뭐 티스토리에도 썼는데 티스토리 그 글이 항상 1위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막 카톡에 링크 시키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도 썼는데 나보다 호구한테 넘기고 팔고 나오라고 썼거든요. 그렇게 팔고 나오시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제가 볼 때 지금 일기 신도시가 얼마 전에 2024년에 마스터 플랜 나오고 뭐 천지 개벽한다고 뭐 막 써냈다가 분당이랑 일산이랑 뭐 평촌이랑 삼본이라서 연합했잖아요. 인천연합처럼 연합해가지고 뭔 소리냐 빨리 해달라 막 이렇게 막 땡깡 부리니까. 그런데 어쨌든 거기도 금매가 막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게, 이 지금 3기 신도시가 생기고 1기 신도시 이주하고, 이게 제가 볼 때 20년 프로젝트보다 더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주를 하게 되면은 거기 전세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입주를 할 땐 전세가가 떨어지고. 근데 그때 제가 그래프로도 보여드렸지만 노후 아파트가 점점 쌓이고 있거든요. 이거 원인은 박원순 시장한테 많고 문재인 정부한테도 좀 있고, 원래 박근혜 정부 때는 이거 택지 개발 막은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잡고 이제 계속 규제하고 이런 꼴이 났는데, 한국은 뭐 5년 단임제라 윤석열 정부에서 뭐 이것저것 해도 칭찬은 또 다음 정부가 듣고, 또 다음 정부는 그건 생각하겠어요? 자기 정부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 표파리로 계속 써먹을 거고. 근데 늦게 돼도 올라요. 왜냐면 압구정이 안 됐는데 올랐잖아요. 근데 뭐 우선 제가 보는, 그리고 한국 아파트 최상단은 평당 2억 5천이에요. 압구정 80억이고, 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상단은 그렇고, 지금 돈이 자기가 좀 많으면은 지금 집 어떻게든 팔고 엘스나 목동으로 가면 좋은데, 거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서 안으로 입주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구역 진행 등에 대해서 대부분 아실 전에 뜨죠. 이거는 부동산에 가갖고 임장 많이 다니면서 명함을 만들어서 막 뿌리세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인맥이죠. 이거는 뭐 요새는 단톡방이나 텔레그램이나 밴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구역 그리고 자동차 사가지고 거기다가 표시하고 아까 말한 부동산 플래닛이나 뭐 이런 데 가서 거기 사업성 계산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금 그린 다음에 그대로 그렇게 구역을 그려요. 그 다음에 사무실 하나 이제 만든 다음에 자기가 막 물건을 사는 거죠, 거기를. 그 다음에 신축을 막 짓는 거예요. 업자랑 껴갖고. 그다음에 막 또 팔아먹는 거죠. 참고로 예를 들어서 10억 주고 단독주택 사면은 빌라 지면은 10억 넘게 남아요. 한 15억쯤 남아요. 그래서 10억 넣고 15억 먹으면 근데 그게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여러 군데서 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죠. 어쨌든 지금 상황이 너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처할 게 없죠. 왜냐면은 그냥 지금은 그냥 공부하고 임장 다니고 그냥 저는 사실은 임장도 많이 다니는 편이고 부동산의 원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뭐 제 친구들도 용산에 사는 것도 하나 도와주고 뭐 몇 년 전에 일원동에도 하나 도와주고 뭐 그 중랑구 신내동에도 하나 사는 거 도와주고 뭐 이렇게 막 그냥 그런 거 하고 놀고요. 뭐 대충 그런 상태인데 뭐 텔레 제가 글을 제 딴에는 좋은 뜻에서 많이 올리는 중인데 이거 제가 이제 역지사지를 좀 못한 게 보는 사람 입장을 생각 안 했어.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많은 거야 이거. 그 제가 밤엔 또 안 올리거든요. 제가 낮에 올리고 이제 밤에 퇴근하셔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이게 나름 괜찮거든요. 제가 써서 그런 게 아니라 나름 괜찮은데 하나하나 그냥 가볍게 밤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돈이 본인이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이게 저는 저를 블로그에서 오랫동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 항상 영끌하거든요. 주식도 영끌하고 부동산도 다 영끌해요. 항상 풀대출에 그렇게 지금 십몇 년을 살아왔어요. 저 아직 30대입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그래서 나름 나쁘지 않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부동산 투자 약간 문제이자 딜레마 중 하나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점점 좋은 게 보이는 거야 이게. 아니 그냥 뭐 고덕 가서 살면은 거기 되게 좋거든요. 고덕도 제가 몇 번 많이 가봤는데 고덕 좋죠. 그냥 시원시원하게 도로도 잘 뚫려 있고. 근데 거기 살면 이제 학군이 안 좋아. 애기들 키우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혼자 살기는 엄청 좋죠. 아니면 그 신혼부부 둘이 살기 엄청 좋고 애 없으면은 딩크족이면 엄청 좋은데 이제 애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잠실로 와야 되잖아요. 잠실로 와야 되는데 잠실이 이제 벽이죠, 벽.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네,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대출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솔직히 이게 저는 사실 이렇게 오래 오를 줄 예상을 1도 못했고 만약에 가정법인데 금리가 천천히 올랐으면은 저는 지금은 약간의 우상향 정도 할 것 같은데 요번 정부가 똑똑하거든요 지금. 그래갖고 양도세 그 중과 완화를 해버리는 바람에 물량이 더 쌓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엘스는 돈이 되는 한도 내에서 국평 가야죠. 왜냐하면 이거 25평 가면은 또 나중에 후회해요. 근데 이제 33평 갔어. 근데 이제 내가 돈을 더 썼어. 대출을 받아서. 근데 대출 금리가 막 계속 올라. 그러면 이제 너 어떻게? 그럼 뭐가 더 후회가 될까? 그러면 이제 제 성향은
아, 난 무조건 33평 가서 후회한다. 참고로 제가 초중고를 음마아파트에서 자랐어요.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그때 9천만 원인가 주고 샀다가 2억 2천인가 맞나? 그 정도에 고등학교 고3 끝나고 수능 끝나고 팔고 3본으로 이사 갔단 말이에요. 3번 아파트는 5억이고 음마는 25억쯤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복리로 계산하면은 이제 연수익률이 한 10% 되는데 음마가 10%가 작은 건지 높은 건지는 이제 또 다 다른 건데 어쨌든 부동산을 살 때 누구든지 다 무리를 해서 사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45 이하면은 직장이 안정되고 이러면은 좀 무리를 해서 사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50이 넘었으면은 좀 사려야죠. 왜냐면 그때 넘어지면은 일어나기 힘드니까 솔직히. 그래서 그 나이와 본인의 그릇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면 전 무조건 국평을 삽니다. 뭐 그렇고 저도 엄청 고생했어요. 몇 년 동안. 저 뭐 제가 블로그에 쓴 무슨 1억의 벽부터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빡셉니다. 그리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좀 부동산에 대한 걱정은 없고요. 그냥 그 위너 테이크즈 올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 금리 인하까지 안 되고 금리가 멈추면 반등이 나올 거예요. 3달 내로. 금리 멈추고 두세 달 내로 나올 건데. 근데 사실 그때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의 양털깎이 제대로 해가지고 뭐 어느 나라 디폴트 나고 이러면 그럼 당연히 부동산 더 흔들리겠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가겠어요? 그럼 너무 극단적인 얘기고 다 죽기 전에 어떻게 하겠죠. 그리고 뭐 저기 미국도 중간 선거도 있고 이제 너무 극단적인 얘기고 살아남는 자가 다 가지니까. 그리고 긍정적인 게 22년도 인허가 물량이 별로 안 나왔어요.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시장 분위기 이렇고 공사비 뭐 지금 1,000만 원까지 오르고 이러는데 그 시공사나 건설사가 뭐하러 해요? 돈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안 하고. 서울은 그 문재인 정부 때 워낙 재개발 재건축 규제해서 제가 그 텔레 보시면은 그 입주 물량이나 인허가 물량 하나 올려놓은 사진인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 멈추면 오르고요. 그 오르는 씨앗은 월세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 정부에서 집값을 잡으려고 서울 쪽은 땅이 없으니까 경기도에다 이빠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정 물량을 보시면 경기도는 항상 넘치고 서울은 항상 적어요. 인천도 대부분 많죠. 왜냐면 서울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인천으로도 가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로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밀려 나간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그렇고. 그다음에 오프 모임이나 임장 모임 지금 하면은 욕만 할걸요 서로. 그러니까 지금은 없고요. 와 근데 요새 근데 다 힘든가 봐요. 어쨌든 그렇고 뭐 그래도 뭐 들어주시는 분 있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매주 라이브 한다고 했으니까 뭐 한 명이 있어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뭐 오늘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단하신 걸 수도 있어요. 주식, 부동산 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겠지만 좀 주식도 지금 상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도 좀 예민하고 부동산은 사실 인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일 예민한 것 같은데 좀 송도는 뭐 박살이 났는데 송도도 전 좋게 보거든요. 지금 너무 좋은 상태야 이거. 송도 너무 좋죠. 저 송도를 좋아하는 게 제가 거기도 임장을 많이 가봤는데 거기도 잘 될 거예요. 근데
지금 22년인데 24년까지 물량이 많아서 거의 24년 초쯤에 전세가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고 그때 이제 타이밍 잡아서 사시면 그래도 괜찮죠. 최소한 2, 3억은 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다고 주구장창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그러면 지구가 망하겠죠. 망포동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저기도 수원이 뭐 용인 수원 저쪽이 이제 그렇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근데 용인 수원 이쪽이 인천보단 좀 나은 게 뭐냐면 그 재건축 물량이 인천보다 많아요. 근데 제가 글을 썼잖아요. 재건축은 순증이 30%, 경기도는 한 50%가 나와요. 왜냐면 경기도가 땅이 더 넓거든요. 그러니까 세대당 대지 지분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질 때부터 세대당 대지 지분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인천보단 하락폭이 적을 테고 그리고 23년까지 많고 24년부터 괜찮아서 이거를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할 때 좀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지금 샀어. 그럼 근데 뭐 실거주를 안 할 거야. 투자야. 그래도 2년 뒤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뭐 23년에 사면은 25년이고 그러면 괜찮아요. 2년 4년 보면은 저는 무조건 좋다고 보고 지금 저는 뭔가 사고 싶은 게 많은데 너무 매력적인 게 많죠. 사실 이 취등록세가 중과가 완화가 되면은 다주택자들이 많이 붙을 건데 민주당이 안 해주겠죠. 뭐 종부세도 저렇게 태클 건데 근데 현실적으로 취등록세가 너무 센 게 제가 볼 때 다주택자로 규제를 해도 4.6% 정도로 해야지 뭐 8.4% 12.4%죠. 12.6% 4%인데 그러면 단순 계산해서 20% 하락한 거 사면은 7% 남고 30% 하락한 거 남으면 17% 남죠. 그럼 이제 30%쯤 하락하면 붙겠죠. 그렇게 단순해서 근데 그 취등록세 양도세에서 한 3, 40%쯤 공제가 되거든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래서 뭐 그리고 망포동은 저 같으면 사서 뭐 거기 입주 물량을 본 다음에 이게 공식 같은 게 입주 물량이 많을 때 들어가서 없을 때 팔고 나와야 되는 게 공식이거든요. 이게 지방 투자에서 더 잘 먹히는데 수원도 똑같아요. 입주 물량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입주 물량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고 아실이랑 부동산 지인 가면은 뭐 호갱노너 가면 입주 물량 나오잖아요. 24년, 25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허가 물량 보고 유추하는 거예요. 인허가 물량 보는 사이트는 그 코시스 사이트 가서 그냥 보면 다 아는데 근데 거기가 지역별로 엄청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뭐 망포동에 얼마 뭐 수원이면 수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인허가 물량이 22년 뭐 지금 2분기까지 나왔으니까 3년 뒤인 25년 2분기까지 입주 물량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망포동은 수원 용인을 같이 보시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25년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25년 이후에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앞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 몇 년 뒤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역지사지 해봐야 되는 게 건설사 입장에서 이빠이 많이 지어놔갖고 이제 안 팔 미분양 날 것 같고 그런데 이거 왜 줘요? 그래서 공식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입주 물량 많을 때 가서 갑질하면서 사고 파실 때는 생색 내면서 파시면 되죠. 그게 공식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항상 땅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 아까 그 3기 신도시 제가 지도에다가 뭐 대충 표시해 놨잖아요. 뭐 그 이미지도 여기 텔레 올린 것 같은데 그거 보면 다 경기도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땅이 없는데. 예.
지금 그 재개발이 저런 지금 부가현 2구역, 3구역도 그렇고 약간 성북구보다 약간 상위 입지인데도 피가 뭐 한 3, 4억씩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기도 아마 지금 찾아보진 않았지만 물건 그 모르지만 아마 좀 빠졌을 거예요. 근데 재개발이란 게 가격의 원리가 그 용적률 인상폭만큼 오르고 내리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충 두 배예요. 2.4, 2.8인데 거기서 뭐 이것저것 빼고 하면 두 배인데, 그러니까 좀 빠질 때 엄청 빠져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재개발은 보이지가 않고 하락장이 되면은 개발 사업이 멈춘다 이래서 쫄아가지고 막 다 집어 던지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웬만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다 버텨야 돼요.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죠. 주식으로 치면은 지금이 서킷 브레이크를 먹었어. 그씨 갑자기 시장이 멈췄어. 이제 거래도 안 돼. 이제 풀리면은 던진다. 막 이러고 있는데 던지면 안 되죠. 기다리셔야죠. 좀 파실 거면은 만약에 제가 갖고 있으면 내년 이맘때 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시장은 금리를 맞추는 건 신의 영역인데, 전 내년 3월이 제 생일인데 내 생일을 기점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올라도 크게 오르진 않고 거래는 좀 잘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서울 아파트 500건씩 되고 있는데 그래도 한 2,000건씩은 돼야 정상이고, 뭐 위례 신도시 좋죠. 근데 문제가 저기도 있죠. 성남구에 지금 순환 재개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 텔레방에 올린 것 같은데, 아니 뭐 요번에 5천 세대 들어오잖아요. 그랑매종인가 뭐 금빛인가 은빛인가 그거 뭐 5천 들어오면은 전세가가 빡세요. 그래서 당연히 위례 위치 좋죠. 근데 전세 맞추는 건 좀 조심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좋겠죠. 근데 만약에 투자 목적이면은 그 성남구 입주 물량 보시고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참고하실 게 좋은 게, 입주할 때 내 입주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홀세 법칙 아시죠? 2020년에 입주하면은 21년에 그 전세 맞추는 게 좋고, 그래야지 1357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내가 원하는 가격에 전세 맞출 수 있죠. 그걸 응용해 가지고 내가 전세 맞추는 것도 그걸 참고해서, 그리고 보통 입주하고 3개월까지가 저점 나오거든요. 지금 전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리스크는 그거다. 근데 위치는 뭐 좋죠, 당연히. 비싸고 신축이고 뭐 트램도 뚫리고 뭐 기본적으로 좋다고 보지만 그 전세가가 좀 빡세다. 뭐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이제 성남이 위례보다는 약간 하위 급지라 괜찮긴 한데, 그 위쪽에 이제 둔촌주공도 있고 그 잠오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 시장이 흔들거릴 거라고 예상하는 건 둔촌주공, 잠오, 그 다음에 뭐 진미크, 뭐 장미, 뭐 이런 애들 열리고, 한남도 열리고, 아마 압구정이 제일 나중에 되겠죠. 이러면 그 상급지가 재건축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재개발 들어오고 이러면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하위 급지는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시장 폭락했을 때 그 엘리트파 들어오고, 뭐 뭐야 호수 옆에 있는 그거 거기 몇천 세대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그때 박살났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대규모 입주가 들어오면은 빡세죠. 근데 제가 보는 시장은 요번에 되게 고비라고 생각하는데, 요번에 금리 이거는 아무도 거의 예상을 못했고, 솔직히 제 기준에서 이거 맞췄다고 되게 생색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락론자들. 얻어 걸린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뭐 못 맞춘 거에 대해서 뭐
뭐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할 때도 이런 걸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금리가 오름으로 인해서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거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공급에 영향을 미치죠. 긍정적인 요소가 있죠. 인허가 물량이 적게 나온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러면 이 상승이 1년 지연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그 아파트들이 다 노후가 많이 되어 있고 재건축 재개발할 게 점점 쌓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 블로그에도 재건축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재건축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어요. 신축 기축에 비해서. 그리고 뭐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불만들은 점점 쌓여 있고 이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이게 원래 하락장에선 재건축 재개발은 지금 거의 초죽음 상태여야 되는데 서울이 지금 세네 달 빠졌거든요. 뭐 경기도 한 6개월 빠졌고 그러니까 뭐 재개발 실입주를 고려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식으로 엑시트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이제 시장이 우선 상승으로 돌아와야겠죠. 기본적인 전제는 그거고 이게 지금 관리 처분 하면은 매도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재건축 재당첨 5년 제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신통기획 이런 게 되잖아요. 되면 던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꼭 입주까지 안 가도 되거든요. 이거 뭐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생각보다 부자가 많은 게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한남에만 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5년 재당첨 제한 뭐한테 물어보길래 근데 옛날에 사셔가지고 다 뭐 영향이 없더라고요. 2017년 이전에 사면은 영향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뭐 그거 어떤 식은 부동산에 맡겨야겠죠. 근데 부동산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 나는 5억에 내놨는데 딴 사람한테 5억 천에 팔아. 그리고 지가 중간에서 1,000만 원 먹는 사람도 있고 뭐 나쁜 사람들 많으니까 특히 땅 투자하실 때 이런 거 조심하시고 이거 인정 준다 그러는데 사기치는 사람들 많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뭐 그래서 뭐 오셨으니까 지금 텔레그램에 제가 쓴 글들 한번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들으세요. 이제 이거 데이터 보는 것도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사이트가 좀 점검이에요. 내일까지. 예, 한국 부동산원 사이트인데 이것도 말해야겠다. 뉴스 보면은 뭐 지구가 망한 것 같잖아요. 지금 뭐 여기 얼마 빠졌다 저기 얼마 빠졌다 뭐 저기 반토막 고등어 반토막 고등어 아시죠? 반토막 나면 고등어고 4분의 1 토막 나면 갈치인데 아니 뭐 요새 다 단톡방들 들어가 있으시니까 뭐 맨날 떨어졌대 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봐야 돼요. 그게 정확하게 시장을 보는 거고 한국부동산원이랑 KB 통계 두 개를 보시면 되는데 KB 통계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오고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으니까 어쨌든 시장을 볼 때 그 서울 이게 전체 가격 지수가 7, 8월 조정 중이에요. 뭐 얼마 안 됐죠? 서울 아파트는 2월부터 빠졌죠. 그런데 왜 종합지수가 저렇게 안 빠졌지? 보시면 빌라는 보합이고 연립 다세대가 빌라입니다. 단독주택은 조금 정신 나간 것처럼 계속 오르죠. 왜 그러냐면 빌라업자 형님들이 단독주택 사갖고 다 뽀개가지고 다 빌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서울. 아까 제가 뭐 그 지도로 보여드렸잖아요. 엄청 뽀겠죠. 지금 뭐 서울은 그냥
요번에 그 오세훈 시장이 엄청 돈 많이 벌게 해줬어요. 내가 볼 때 오세훈 시장 됐을 때 빌라업자들 단체로 파티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진짜 뭐 다 몇백억씩 벌었습니다. 뭐 사실 그 빌라 그리고 유튜브 보실 때도 그 빌라가 꼭 나쁜 건 아닌데 자기 빌라 계속 미는 사람들은 좀 조심하세요. 근데 꼭 또 그거 사서 오르면 좋은 거니까. 서로 윈윈이죠. 그다음에 경기도 경기도도 뭐 2월부터 안 좋죠. 서울보다 더 안 좋죠. 아파트 뭐 몇 달째 빠지고 있죠. 근데 여기도 빌라가 계속 오르네. 어 이거 빌라가 제가 금정이랑 군포 쪽 요쪽에 이제 그때 회사 끝나고 매일 막 3, 4시간씩 걸으면서 임장 많이 했거든요. 사실 하나 하려고. 근데 여기 진짜 많이 올랐어 여기도. 무슨 예비 구역 지정 이런 거 되고 공람 하나 뜨면은 다 물건 들어가고. 근데 여기도 제가 볼 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이 빌라판 너무 들쑤셔 놓은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 쪽 빌라 계속 오르고 있고 뭐 여기도 단독주택은 저 그래프가 저게 나올 수가 있는 그래프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오르고 있고 결론적으로 아파트가 오르고 있고 빌라는 강보합 단독주택은 엄청 올랐다. 왜 오르냐? 물건이 없으니까 오른다. 전체적인 시장은 수원, 용인, 시흥 하락폭이 크다. 근데 시흥이 인천이랑 붙어 있잖아요. 인천이 하락하니까 뭐 같이 겸사겸사 빠지는 거고 수원, 용인, 화성 뭐 이쪽 안 좋고 GTX로 수혜로 많이 오른 데들 대표적으로 인덕원, 에센트로 등등이 하락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얼마 빠졌냐? 많이 빠진 데는 2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근데 그럼 어떤 물건이 많냐? 이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 똑똑해요 사람들이. 이거 버티면 부동산 오른다는 거 알아. 옛날 같지 않거든요. 이제 다 똑똑해가지고 하락하면은 사면은 먹는다 이거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던지는 애들은 사람들은 바본가? 아니죠. 일시적 1가구 2주택 물건이라서 세금 계산하면은 내가 파는 게 오히려 이득이기 때문에 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동산은 제일 중요한 게 전세 가격이에요. 사실 매매 가격은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 나중에 갭 투자할 때 어떤 걸 중요시 여겨야 되나 이런 걸 말씀드릴 텐데 단순하게 전세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 어떠냐? 경기도, 서울 둘 다 이건 약보합 상태예요. 전세가가 올라야 매가가 오르는데 그럼 어떡하냐? 전세가 꺾였죠. 네. 그냥 단순하게 올해부터 꺾였죠. 왜 꺾였냐?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에 전세자금 대출 규제했거든요. 그래서 신축이 전세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작년에 고생했죠. 그러다가 뭐 정권 바뀌고 금리 인상 받고 또 금리 인상 75bp 받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 오르고 다 월세로 가니까 전세 폭락. 폭락은 아니죠. 저 정도면 전세 조정, 약보합. 근데 그럼 세입자들이 어디로 가요? 세입자들이 갈 데가 전세, 월세 아니면 매매인데 월세로 다 간 거죠. 뭐 월세가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적어도 전세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혜택이 있으니까 그래서 월세로 많이 가서 월세가 계속 오른다.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란 게 광역 디버프 같은 거예요. 게임으로 치면 약간 이제 중력이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내가 원래 뭐 한 70kg인데 지금 한 100kg가 된 것 같이 무게가 누르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심리는 뉴스 보면은 뭐 다 지구 망했다고 하니까 그렇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받는 금리가 몇 프로냐? 한 4.5, 4.2 뭐 이 정도죠. 전세자금 대출은 4% 초반. 주담대는 4.2에서 4.5. 전세자금 대출은 지금 낮게 받으면 3.8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그 정도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우리가 금리가, 기준금리가 1%쯤 오른다니까? 그럼 주담대는 5.5, 전세자금 대출은 5%, 신용대출은 6.5인데, 요게 좀 재밌는 게 윤석열 정부에서 금리, 가상금리 낮춰라 계속 협박해가지고 생각보다 주담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렇고, 전월세 전환율은 뭐냐? 월세를 전세로 전환했을 때, 아니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이게 몇 프로 나오냐 이런 건데, 내가 만약에 1년 월세가 500이에요. 보증금 없고. 그럼 이게 전세가 1억이라고 치면 이건 5%죠. 400이면 4%고. 이게 수치가 올라간다는 건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항상 값이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씨앗이 돼서 나중에 상승의 원동력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결국 세입자님들은, 아니면 우리 투자자나 뭐 실거주자나 뭐 하나뿐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월세를 제일 많이 가서 월세가 오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부동산에서 아파트 만들기 위해 인허가 받아야 되고, 보통 3년이 지나면 아파트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인허가 물량이랑 입주 물량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그래프 같은 거 하나 그려놨는데, 2015년에 물량이 엄청 많았잖아요. 저렇게 보면 2016년에도 많았고, 2013년에 왜 적었냐? 2013년에 시장이 제일 안 좋았어요. 2010, 11, 12, 13 이때까지 안 좋고, 13년 하반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하니까 건설사들이 인허가를 안 받는 거죠. 뭐 시장이 이런데 되겠어? 그러다가 시장이 좋아지니까 애들 눈치 빠르죠. 당연히 일선이니까. 14년, 15년, 16년에 이빠이로 지니까 이 물량이 18년, 19년에 나왔죠. 그래서 그때 서울 부동산이 조정이 있었고, 그 뒤에 물량이 없었죠. 왜 없냐? 지을 땅이 없었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막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나온 물량의 대부분은 박근혜 정부 때 나온 물량이고, 윤석열 정부 초반에 물량이 없는 건 문재인 정부 탓입니다. 그거는 뭐 이게 수치가 말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 수치에도 약간 보정이 필요한 게, 그 소형 평수를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 많이 지었어요. 왜냐면 생색 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좋게 보면은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좋게 보면 그렇고, 좀 부정적으로 보면 숫자 노름하려고 그런 겁니다.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여기 뭐 그래프상 18년, 19년에 조정이 있었고, 근데 이 18년, 19년 조정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죠. 왜냐면 이거 뭐 인허가 물량이랑 입주 물량은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올해 하락은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리고 맞추는 게, 지금 맞추는 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사실 부동산 주식 다 투자할 때 못 맞추는 건 포기하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죠. 뭐 예상할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는 항상 많고 서울은 항상 적다. 근데 저기 그 빨강색 줄 있잖아요. 저게 전체 인구수의 0.05 곱해가지고 나오는 숫자인데, 저게 좀 잘못됐어요. 저 숫자는 항상 유동적으로 변해요. 적정 수요는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공급이 없으면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한 건데 저게 저렇게 거의 고정된 숫자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좀 참조해서 보시고, 저 빨간 줄보다는 저런 흐름을 보셔야 돼요. 어디가 많다, 줄어들어 갑자기 많아진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지방 투자할 때는 꼭 보셔야 되는 게, 지방 투자는 특히 인구수가 적은 데일수록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흔들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언젠가 뭐 또 지방 쪽도 얘기할 일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요 공급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에 나오는 입주 물량 대부분이 멸실 물량이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순증이 100개 뽀개면 130개 나온다. 그럼 조합원 100개 주고 일반 분양분 30개 나눈다. 근데 아까 왕국 맨션, 한강 맨션이죠. 한강 맨션 같은 경우는 내 거 하나 받고 내 거 하나 그대로 또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일반 분양분이 남는다. 그러니까 대박이죠. 그래서 항상 공급 물량을 보고 시장을 파악하고, 개별 물량은, 개별 물건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세대당 대지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대당 대지지분이 적다고 개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발의 사업성은 일반 분양 물량 개수랑 가격이니까, 가격이 비싼 데는 되죠. 그래서 여기 경기도 외곽 같은 경우는 대지지분 넓지 않으면은, 그 세대당 대지지분이 17평 이상 안 되면은 추가 분담금 낼 돈이 없어서 개발이 안 돼요. 왜냐면 평당 1000만원 계산하면은 30평이면 3억인데, 뭐 5, 6억짜리 아파트 가격일 때 이게 뭐 재건축해서 8, 9억 된다고 치면 3억 내고 8, 9억 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이런데도 계속 안 되냐? 되죠. 가격이 계속 오르면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시장 하락기에서는 상대적으로 힘듭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돈이 안 되면 안 해죠. 안 되죠.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인데 이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재밌는 게, 저번 텔레방에서 말씀드렸는데 신탁 리츠 같은 게 나왔죠. 이게 제가 볼 때 정부의 되게 강한 의지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시킬 거다. 근데 신탁 리츠로 하방 맞고, 리츠 통해서 하방 맞고 신탁 통해서 빠르게 하겠다.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는 사람은 알고 뭐 모르는 사람은 모를 텐데, 그래서 좀 시장의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었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집값을 그렇게 올릴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올릴 생각 있으면 지금 이것저것 다 풀고 뭐 다 해줬겠죠. 그래서 참고로 심교원 교수님이 정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영상 유튜브 좀 찾아보시면, 제가 저번 텔레방에선 또 썼는데 그런 거 좀 보시면 도움 되고. 그래서 현재 서열상 서울인데 서울이었었네. 서울 경기도 시장은 동쪽은 잠실에서 막혔고 서쪽은 목동에서 막혔다. 근데 둘 다 학군지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게 자녀가 없으신 분은 모르실 텐데, 저도 미혼인데 자녀가 있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되게 학군에 대한 걱정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기가 크는데 이제 애가 옆에 좀 애들이 괜찮은 애들이 있어야지, 막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 피고 막 욕하고 이런 애들이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데로 가려고 하는데, 잠실도 좋다, 평촌도 좋아요, 분당도 좋고, 그러니까 광장동도 좋고, 뭐 중계동 학원가도 좋고, 뭐 목동도 좋고, 뭐 대치동은 좀 빡센 것 같아요. 그렇고 음마, 엘스, 마레프, 경희궁, 자이 같은 거를 안테나 단지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 판단할 때 그냥
여러 개 보기 헷갈리니까 그냥 엘스 하나 보면 돼요. 근데 엘스도 이제 4억 빠지니까 뭐 현금으로 사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엘스 보시면 되고, 왜 엘스를 보냐면 엘리트파 중에 엘리트가 잠실이고 파크리오는 신천이라 엘리트가 지금 토지거래허가 구역이에요. 그래서 파크리오에 대해서 비해서 이제 눌려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른 데도 보시면 지금 반포동만 잘 나가잖아요. 네, 거기가 안 묶여 있어요. 뭐 옆에 압구정, 청담, 삼성, 성수 전략정비구역, 뭐 대치 묶여 있죠. 반포, 도곡 안 묶여 있죠. 상대적으로 반포, 도곡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우린 역발상으로 만약에 우리가 돈이 있다면 대출이 풀리면 영끌에서 저 중에 하나 들어가서 몸택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갭 메우기가 되겠죠. 뭐 그건 제 생각이고, 물량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보시면은 인천, 경기도, 서울 순으로 쪘거든요. 공급이 많은 순이랑도 비슷합니다. 하락폭이랑도 비슷하고, 그리고 종부세 저거 공정시장가액비, 이건 그거구나. 이놈들 봐라 피트 부동산 정책, 저거는 내가 정책을 짜는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건가, 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내가 만약에 짜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입장에서 써본 거고. 그다음에 지금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진짜 다 망했어요. 이제 큰일 났어. 이건 지금 진짜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보통 그 남자 사장님이 계시고 여자 실장님이 많이 쓰시는데, 여자 실장님이 인센으로 받는 거예요. 한 건당 얼마씩 받는데, 당연히 실장님 다 잘랐고, 그 사장님도 지금 월세 못 내고 있고, 인테리어 업체 다 망했고, 뭐 지금 난장판 났죠. 저기는 뭐. 근데 솔직히 거래가 평균 IMF 때도 뭐 1000몇 건 났는데, 평균 한 3000건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500건 나오면 뭐 힘들죠. 그리고 준공 연도별 규모 현황, 저거는 뭐 노후된 아파트가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주는데, 정치인들한테 크게 기대하면 안 되는 게, 저거를 표를 많이 파시려고 하시겠죠.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4살짜리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죠. 뻔한 거고, 목동, 강남, 노원 같은 연기 신도시들도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를 하던 말든 상관이 없는데, 이런 과정을 보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솔직히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세가 살아있고 전세자금 대출이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활성화돼서 매가를 올렸고, 이런 노후 아파트가 쌓여있고, 이 노후 아파트가 개발이 될 거고, 이 개발이 되면 전세가가 받쳐줄 테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흥미롭고 재밌게 보고 있고, 솔직히 좀 시장이 좀 불안하긴 한데, 솔직히 저는 불안함이 없어서. 근데 지금 불안한 사람은 한 종류죠. 사실 세금 때문에 팔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면 불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힘든 게, 시간을 정해놓은 투자는 힘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돈을 써야 되는데 투자를 한다. 저도 많이 그렇게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 잠도 안 오고 힘들어. 주식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분이 구글링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일산을 고향 창릉으로, 분당은 갈 데가 없어요. 평촌 광명으로, 그 다음에 뭐 중동은 부천 대장이랑 인천 계양으로. 저렇게 이주시키려고 저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저걸 생각을 하고 했는지 문재인 정부 때 나온 건데, 그냥 급해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각을 하고 했겠죠.
어쨌든 생각을 하고 했을 겁니다. 저 정치색 없어요. 참고로 그냥 저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블로그에도 써놨는데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3기 신도시 일부를 이주 전용 단지로 만들고 이주 멸실 입주 이주 멸실 입주 이거 반복할 거예요. 이거 예시가 성남 재개발 보시면 알아요. 2040년까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걔네가 그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 보면은 전 지역이 재개발지예요. 참고로 성남은 상대원 2구역이 금매가 괜찮은 게 있어요. 상대원 3구역은 상대적으로 별로예요. 그리고 태평동은 태평3동 이번에 주민공람 나왔는데 언덕이 쩔어요. 근데 태평3동도 좋아요. 왜냐면 여기랑 가깝고 위례 바로 밑에요. 그리고 태평 2동 4동은 가로주택 정비사업하는데 가로주택은 웬만하면 당연히 통으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성남도 임장 한번 가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뭐 일기 신도시 안 해주니까 열받아갖고 단체로 뭉쳤다 그러고 반지하 밀집 지역 가점 이거 침수가 나니까 제가 그때 블로그에 글 썼죠. 용적률 인상할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재개발 신통 2차 공모 시작할 때 여기 침수 지역에 가점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랑구랑 광진구랑 송파구를 보시라 이랬는데 뭐 그렇습니다. 거기가 반지하가 많거든요. 오세훈 제가 뭐 서울시장을 뺐네. 익숙하지 않아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실은 고민정 씨한테 지구서 없어지실 줄 알았는데 서울시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는 날 용산에 빌라 싹 쓸어갔어요. 사람들은 다 용산이 그 꾼들이 많거든요. 용산은 전국구 꾼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도 뭐 장난 아니죠. 유튜브 보면은 용산 빌라 사란 게 반인 것 같아. 나쁜 건 아니고 왜냐면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 적어져도 사업성이 안 좋아져도 가격이 계속 오르면은 그게 보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하면 신통기획, 모아타운, 용산개발, 남산다람쥐, 한강 르네상스, 지천 르네상스가 있는데 뭐 남산 다람쥐, 한강 르네상스, 지천 르네상스 아까 제가 지도에다 대충 그렸죠. 근데 뭐 보신 분은 있고 안 보셔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서울 어떤지 대충 설명한 거니까. 그다음에 뭐 책 추천, 부의 인문학, 부의 본능. 이게 부동산이든 뭐든 멘탈이 중요한데 멘탈도 좀 챙겨주고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때 좋아요. 그리고 실버타운 이거 여기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 가실 거면 가시면서 제 생각 해보시고 더 클래식 500 여기 건대 옆입니다. 2030 인생에서 꼭 갖췄으면 하는 것들. 돈도 중요한데 이 돈만 많고 이제 품격이 없으면 좀 그러니까 품격을 좀 생각하세요. 이게 말투도 좀 관리하시고 몸도 관리하시고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오르는 데 중 하나 강남권 초대형은 아직 오르고 그 덕소 저 이제 임장을 가볍게 갔다 왔는데 한 2억 정도로 가능한데 한강변 근데 가서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기가 2구역 같은 경우 또 안 될 것 같고 3구역도 안 보일 것 같고 물건을 잘 찾아오면 보일 것 같아요. 한강변에 대한 제 생각은 프리미엄이 점점 강해질 거예요. 한강변이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눈이 아파요. 한강은 계속 보고 있으면 녹색이 눈에 더 좋거든요. 그래서 산이 더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덕소 오로라 베이커리 카페
여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데인데 빵이 엄청 맛있어. 여기 가서 빵 드셔보세요. 덕소 갔다가 오로라 베이커리 가서 빵 먹고 오면 되고, 한솔 강변마을, 여기가 한강뷰 앞, 근데 여기 연예인들 많이 살아요. 그리고 덕소는 그 래퍼 창모의 고향인데 맨날 노래에서 덕소 얘기하는데 갈 때마다 생각나네. 오세훈 시장은 물을 참 좋아한다. 그래서 저 해방촌 세운산과 연결해서 그 다람쥐를 한강으로 물 먹으러 오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쪽에 녹지 연결하면 저 후암 특별계획으로 옮기겠다 사람들. 근데 서로 반대해서 싸운다. 그다음에 뭐 여기 그림은 이거 중랑천, 탄천, 홍제천, 안양천, 저기를 이제 다 개발한다는 거죠. 옆에를. 그래서 저게 나오자마자 또 저쪽 옆에 빌라 사러 많이 다녔죠. 아까 빌라 뭐 가로주택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될 것 같은데 아까 풀플래닛 보고 찾아갖고 가서 선진입하고 막 이러는. 근데 그 문제가 하나 사선 안 돼요. 이제 한 5개 사 여기저기. 그 다음에 2개가 터져. 그러니까 주식도 5개 샀는데 3개는 뭐 한 10% 올라고 2개는 150% 200% 올랐어요. 근데 이게 지금 투자금 대비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투자금 대비로 하면 뭐 1000%씩 오르죠. 지금은 1000% 아니고 뭐 3, 400% 오를 텐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투자도 약간 문제가 나중에 합치기가 힘들어.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옛날 제가 쓴 글들도 있고 옛날에 탈레에서도 말했는데 너무 늘리는 것도 너무 좁혀서 한 개만 사는 것도 안 좋아요. 근데 뭐 이런 4 플러스 1충 뭐 수변 명소 뭐 지천 르네상스 뭐 어쩌고 뭐 UAM 어쩌고 뭐 이런 거는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발표, 이건 시간 날 때 보세요. 저도 뭐 보고 저런 문서도 다 보고 했는데, 그다음에 UAM이 장난이 아닌 게 이거 진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뒤면은 탈 수 있을 거예요. 진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때 전 강남구청장이랑 미팅할 때 봤는데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되겠어 이랬는데 오세훈 시장도 저렇게 미는 거 보니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재건축 아파트 UAM 착륙장이 꼭 들어갈 거다. 지금 전기차처럼. 그 다음에 저기 아까 지도에도 가볍게 표시해 드렸는데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강남,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까지 그쪽 9개인가요? 뭐 어쨌든 저쪽이 서울 25개 구 중에 가장 비싼 구예요. 지도에서 이렇게 한강변 저렇게 한번 보시고 아까 뭐 대장 아파트들 한 번씩 가보세요. 저기 성수동은 성수 전략정비구역 한번 가보시고, 뭐 압구정은 뭐 다 아파트니까 압구정 현대 가보시고, 뭐 잠실은 뭐 아까 아시아선수촌이랑 잠실주공 5단지 가보시고, 뭐 여의도야 뭐 여의도 이제 놀러 가보시고, 또 이 임장을 가실 때 뭐 이렇게 부담 가지고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너무 진을 빼면은 오래 못해요. 평생 해야 되는 거고, 솔직히 한 3년에서 4년만 임장 열심히 다니면 3년까지도 필요 없죠. 뭐 그냥 대충 열심히 다니고 가서 맛집도 먹고, 맛집도 가서 만난 거 먹고, 힘들면 카페 가서 쉬기도 하고 이러면 느니까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게 너무 나 안돼, 나 빡세게 해야 돼 이러면 오래 못해요. 지쳐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저기를 못 가죠. 저기 좋은 거 누가 몰라. 그러니까 제2 외곽순환도로 안쪽으로 해서 먼저 사고, 그 다음에 1순환 고속도로 안쪽으로 사고, 참고로 저기 별표 뭐 하트 뭐 이런 것들 저 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는 데인데,
작년에 임장 간다고 막 저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작년에 가로주택에 관심이 있어서 재건축 재개발 5년 재당첨에 해당이 안 되고, 그때 당시는 조합 설립하고 나서 전매 금지도 없었고 분상제도 없었고 그래서 그랬죠. 그 다음에 2호선 안쪽으로 오시고, 2호선 다음엔 3도심과 한강변 아까 그쪽, 그쪽으로 이제 거기를 목적지로 도전을 하면 되죠. 지금이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똑같은 게 싸졌으면 엄청 좋은 거 아닌가? 우리가 중고나라에서 똑같은 새 물건을 50% 정도, 50%는 아니지만 20-30% 할인해서 사면은 엄청 좋은 거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뭐 맨날 폭락한다는 이러고, 그리고 폭락론자 형님들이 2013년부터 폭락한다 그랬는데 지금 9년에 한 번 맞췄는데 너무, 요새 심심해서 유튜브 댓글 보고 노는데 다 망했어. 지구가 망했어. 근데 괜찮은데 요새 백화점 가면 사람 많던데. 어쨌든 순서를 저런 식으로 들어오면 된다. 그 다음에 뭐 한강변에 뭐 전략 정비구역 이렇게 있는데, 저기 중에 개발 안 된 데가 아까 말한 합정, 자양동, 그 다음에 저쪽 오른쪽에 덕소, 그리고 나머진 다 비싸다. 그 다음에 선유도 쪽, 저쪽도 조금 있다. 근데 선유도는 노후도가 안 된다. 부동산 플래닛 보시면 되고, 뭐 지도에 저기 동그라미 쳐놓은 게 개발 안 된 곳 뭐 이렇게 써는 거고,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저 하트 표시 있고 뭐 이런 게 대충 서울 흐름 뭐 이런 거 표시하려고, 예전에 압구정 정자에서 한강에 돌을 던지면 그게 파장이 뭐 수도권으로 퍼지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퍼지는지에 대해서 그 대충 설명드린 거고, 뭐 그런 거고, 덕소 임장 갔다고 뭐 쓴 거고, 둔촌주공, 상가들이 급제동.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도 리스크가 있는 게 상가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를 엄청 쪼개는 거야. 왜냐면은 쪼개갖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소유주 입장에선 열받죠. 그래서 상가 재척을 트렌드예요. 그러면 이제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척해도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곳에 사던가, 아예 아파트 한가운데 있는 걸 사야죠. 그 다음에 배째 입주권 내나 이래야죠. 그래서 그 예시로 든 게 개포동이죠. 개포동에 있는 상가 재건축, 모양이 비슷하죠. 그 위에 그 투룸 져가지고 하나씩 나눠 가진 거예요. 근데 저기 아파트를 10억 넘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저도 저기 임장 가보고 저기 상가들도 보고 이랬습니다. 금리 인상기라서 상가가 위험하긴 한데 시내 영역이지만 금리 인하하기 직전에 사면 수익률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식 같은 뭐 저런 거 있는데 그거 저거 천천히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거래가 종말됐다. 반도체 내 신조. 무엇이든 숫자로 파악하라. 그래서 그런 통계 사이트들을 익숙해지시면 숫자로 파악하기 좋습니다. 뭐 사업성 계산 이거 뭐 그냥 숫자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거는 뭐 큰돈 넣고 하는데, 투자하는데 잘 보고 사야지 후회를 안 한다. 인천 입주 물량 많다. 근데 왜 작년에는 이거 모르고 산 건가? 아니, 작년에도 알았을 텐데. 몰랐으면 반성해야 되는 거고, 알았으면 버티면 됩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장기 투자였을 테니까 버티면 되고, 그 인허가 물량 보면은 2018, 2019년에 엄청 많고 2020년부터 줄었으니까 23년 정도까지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대충 3년 정도 후니까요. 근데 이게 꼭 3년 후가 아니에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주하고 멸실하고 이주해야 되기 때문에 1, 2년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인천 가격, 지금 이게 7월까지 나온 거라 8월 거 없는데 8월에도 많이 빠졌겠다. 문제가 전세가 빠지는 게 문제인데 그나마 다행인 건 월세는 오르고 있어요. 그건 참 다행이죠. 그래서 매매, 전세, 월세 지금 다 빠지는 데들은 금리가 멈춰도 못 오르죠. 나보고 전 인천 투자 안 했는데 2017년에 투자해서 2021년 전엔 팔지 않았을까, 저거 보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토막 갈치 그냥 외워두면 좋고, 판교 저 산으로 간 고등어, 생선을 많이 먹어야 하락장에서 머리가 잘 돌아가요. 송도 지금 보시고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 사면은 전 되게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지만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맨날 송도 폭락한다 떨어진다 이러니까 사기가 싫겠죠. 왜냐면 갑자기 똑같은 건데 가격이 반토막 나고 40% 30% 빠졌는데 안 좋아 보여. 그것도 문제죠. 근데 그것도 노력하면은 다 해결됩니다. 근데 너무 분위기가 안 좋다고 말하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빠이가 좀 파랗다. 대구, 인천 아프다. 대구는 전세도 빡세게 빠진다. 대구 24년까지는 안 가는 게 좋고 25년에 한번 보기나 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나무보다는 숲, 주식은 숲보단 나무다. 근데 부동산은 숲이 여러 개다. 수도권,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전북, 전남, 광주, 숲이 여러 개인데 각자의 사이클이 있죠. 공급에 따라서. 근데 금리 인상은 전체 디버프다. 그러니까 전국 디버프. 게임으로 치면 전국에 지금 오염 물질이 뿌려져 있는 거죠. 백운호수 놀러 오세요. 좋습니다. 내 주식 녹았어. 씨. 여기서 쓴 거고. GTXB가 지연된다. 아까 아실이나 이런 사이트에 보면은 호갱노노도 그렇고 네이버 부동산도 그렇고 이 GTX 노선 볼 수 있는 거 다 있거든요. 보시면 되고. GTXB가 지연된다. 그럼 어디가 제일 피해를 보냐? 송도죠. 왜냐면 제일 끝이니까. 송도의 문제는 서울 가기가 힘들다는 건데 지연이 된대요. A랑 C에 몰빵한대요. 그러니까 B에 연결된 끝에 있는 지역들은 안 좋겠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송도 더 빠지면 좋죠.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렇고. 여기 GTX 노선 그려놨는데 송도, 평내, 호평, 마석 이런 데 안 좋겠죠. B가 지연된다니까. 그리고 참고로 GTX ABC 까지만 보시고 나머지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UAM이 더 빨라요. 옛날에 저기 Z까지 나온다 그랬었는데 힘들고 아실에서도 볼 수 있고 호갱노노에서도 볼 수 있고, 저 송도 대장 아파트 이거 더샵 퍼스트 파크랑 마스터뷰인데 여기가 골프장 뷰가 보이고 여기 바다뷰 보이고 이래서 좋아 보이더라고요. 몇 번 가봤는데 셀트리온도 있고 삼바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하락할 때 가서 갑질하면서 임장도 다니시고, 그 다음에 GTX C 노선에 있는 에센트로 많이 빠졌습니다. 15억까지 갔다가 11억 10억 합니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안쪽으로 점점 들어오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저기서 예외되는 게
송도는 그럼 강남이랑 겁나 먼데 왜 비싸냐? 판교는 겁나 먼데 겁나 멀진 않지만 판교는 왜 수서 뭐 세곡 내곡보다 비싸냐? 이러면은 거기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송도, 판교, 마곡, 평택. 평택도 4억 분양해서 지금 9억인가 그렇죠 아직. 네, 평택도 네, 좋죠. 삼전 출근하기도 좋고. 저기 월천 넘게 본 사람 많던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뭐 그 삼전이랑 하이닉스 위치 같은 거 찍어놨고 이천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판교에 많이 산다. 왜냐면 판교 이매에 많이 산다. 그 애들 학군 때문이에요. 애기들은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야 되니까 자기는 이매에서 이천까지 가서 거기서 셔틀버스 타고 출근한다. 제가 분당에서 10년 넘게 살아서 분당은 되게 살기가 좋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학원가가 결국은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선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학원가를 사면 전세가가 잘 받쳐줘서 하락장에서 그나마 안정적이다. 대전 쪽 대치동에 전세 얻어 들어온 사람들 뭐 영어 이런 거 알아두면 좋으시고 평촌 학원가 좀 특이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대치 스톤팰리스 아까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이런 건데 저기가 42세대인데 지금 뭐 66세대로 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30%쯤 증액되는 거고 39평이 뭐 28억 뭐 이런데 저희가 대치동 저 사시는 분들이 다 아파트가 낡았으니까 그 신축 살고 싶어 갖고 돈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시는 건데 그래서 강남 쪽은 저 가로주택이 돈이 된다. 근데 내가 만약에 사면은 내가 띄워야 돼요. 내가 동의서 받고. 근데 의외로 잘 된다. 왜냐면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하거든요. 돈 싫어한다 그러면 사기꾼입니다. 대치동 임장 가시면 은마상가 가서 떡볶이 드시고 저기에 그 뻥튀기 아이스크림 맛있고 떡볶이는 그냥 그래요. 떡볶이는 그냥 그래. 옛날에 많이 갔는데 엄마가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 은마상가에 떡볶이집이 4개가 있었는데 뒷문 쪽에 한 군데 빼고 다 망했어요. 거기가 다 물리쳤어요.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2072년에 아이유가 네, 노래를 불러주실 거다. 기본적으로 대지 지분이 잠실 5단지는 23평이고 은마는 16평이래요. 그리고 저기도 은마상가를 엄청 쪼개놨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사업성이 잠실주공 5단지가 더 좋습니다. 가격은 비슷했죠. 그래서 개발사업 투자라는 게 결국 최소한의 돈으로 남의 대지분 뺏기다. 뭐 이것도 자본주의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당하는 입장에선 열받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압구정 3구역도 저 스트리트 상가 쪼갰다. 그 다음에 용산 저 초록 저기 파랑색도 쪼갰다. 그래 쪼개니까 왼쪽은 사업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 오른쪽은 지금 못 쪼개고 밑에 쪽은 아파트니까 못 쪼개니까 수익성이 나중에 점점 차이가 날 거다. 뭐 당연하죠. 그러면 그리고 이 용산이 주식으로 치면은 약간 테마주 같은 느낌이라 오세훈 시장이 되니까 엄청 올랐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웬만하면 서울 사라고 했다.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고 꼭 맞는 말은 아니고 지방 투자는 2, 4년 공급 물량 보시고 2년에서 4년 보유하고 매도하시는 갭 투자를 하시는 게 답입니다. 네, 그래서 인허가 물량, 입주 물량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비용이 안 아깝다는 생각이 들도록 한 달간 텔레그램을 운용하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뻑은 아니고 비용이 안 아깝다는 생각은 들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 초년생은 돈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거 넣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여기 인서트 누르고 뭐 월급 이렇게 쓰고, 여기도 뭐 소득 뭐가 있을까? 임대 소득 뭐 100만 원, 월급 뭐 내 맘대로니까 900만 원 쓰자. 우와,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월 소득으로 써야 되는구나. 여기다 소득 쓰고 월 지출, 월 소득 1000. 좋다. 월 지출 이거 많죠. 용돈 100. 여기 뭐 쓸까? 용돈 100, 월 지출. 유튜브 프리미엄 1000. 만원이죠. 만원. 뭐 이런 거 쓰는 거죠. 대출 뭐 신용 대출 이자 뭐 10만원 뭐 이런 거 쓰는 거죠. 뭐 주담대가 있다고 치죠. 주담대 그냥 이렇게 사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부동산이고 뭐고 돈이 있어야 뭘 하니까, 돈을 모아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아껴야 돼요. 노후 준비, 나는 연금을 국민연금, 개인연금 받을 거고, 뭐 퇴직연금도 있으면 여기도 뭐 이렇게 인서트 누르면 되거든요. 퇴직연금 누르고, 여기도 이쁘게 하고 싶잖아. 우리 또 여기 어디 있어? 이거 어디 있는데? 이거 복붙해서 뭐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한다. 진짜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그럼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막 넣으면 됩니다. 여기 있네. 깃발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부동산 뭐 내가 뭐 음마 아파트가 있어. 그러면 음마 아파트 뭐 25억 뭐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주식 뭐 삼성전자, 주식도 이제 내가 만든 펀드 같은 거 이제 쓰는 거죠. 뭐 중도 펀드 여기에다 뭐 삼전 뭐 이런 거 쓰는 거죠. 뭐 LG전자 뭐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쓰고 뭐 폼도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저는 십몇 년째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하시면 되고, 뭐 이거 그냥 이것도 내 맘대로 쓰는 거예요. 자산, 부채, 그다음 이거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나. 참고로 이거 제가 이런 식으로 관리해 갖고 옛날에 재무설계사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놀라더라고요. 어릴 때 만났는데 재무설계사 대부분이 좋은 분도 있는데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배당소득으로 내 노후를 준비하겠다. 아니 뭐 계획은 세울 수 있잖아요. 되든 안 되든. 그다음에 여기 앞에 지금 몇 개 별거 없잖아요. 이게 지금 책 몇 권 내용이야 이게 지금. 통장 자동화 항상 시켜놔야 되고, 그 책을 굳이 뭐 저런 데 시간 쓰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뭐 이거 해보시고 별거 없으시고, 그다음에 변액 유니버셜, VUL 보험 이런 거 사업비 10%씩 내고 하면은 안 돼요. 왜냐면 사업비를 만회하려면 수익이 그만큼 많이 나야 되고, 웬만한 사람은 그만큼 비과세 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뭐 공사비가 오른다 그러면 공급이 막히겠네. 공급이 막히면 전세가가 오르겠네. 매가가 그 다음 오르겠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죠. 재개발, 재건축은 원래 하락장에서는 하락폭이 더 커야 되는데 지금은 개발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폭이 좀 적다. 근데 물론 부분적으로 지금 재개발 쪽에 급매가 많다. 올해 통계를 보니 입주 5년 내 신축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거고. 학군지에 가까울수록 전세가 잘 나간다. 그 평촌에 꿈안신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도 몇 번 가봤는데 전세가 엄청 잘 나가긴 해요. 평촌 학원가도 좋거든요. 호객 논어 보면은 저렇게 학원가 위치 나온다. 달러가 미쳤다. 1,400원 찍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면 우파가 될 확률이 높다. 꼭 그런 거 아니고 토지는 그리고 세금을 너무 많이 떼. 그 다음에 뭐 요새 하는 생각들 뭐 징징그리고요. 2030이 주식, 코인, 부동산으로 투자하다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혼인율과 출생률이 떨어지겠다. 슬픈 일이죠. 참고로 내년 예식장은 거의 다 예약이 됐어요. 상반기. 왜냐면 코로나 때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리고 뭐 제가 블로그나 텔레에 쓴 글들 저는 한 3번씩 다시 보거든요. 왜냐면 내가 혹시 잘못 전달한 게 있나, 뭐 제 글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주단지 이게 맞나? 그냥 무조건 믿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나름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타 같은 것도 수정하고 이래서 잘 보시면 제가 맨 처음에 쓴 글이랑 조금씩 바뀌고 뭐 지우는 글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게 업무 시간에 보기 힘드니까 퇴근하고. 근데 내가 글을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아. 지금 무슨 방송을 2시간 반씩 하고 있어. 빨리 끝내야지. 석가모니 형 없어지셨죠? 뭐 저기 침수 났을 때 반지하 용적률 올린다고 하는 거죠. 뭐 이거 하는 거고, 대통령 관저 옮긴다고 청와대 쪽이 오르겠지. 그래서 청와대 쪽 주변에 빌라들 많이 올랐어요. 단독주택이라. 뭐 자랑하려는 건 아니라 저 사지도 않았고 그냥 그렇습니다. 종부세 개정안 통과, 민주당이 잘 안 해주죠. 민주당이 잘 안 해주고, 근데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해줍니다. 내년에 또 문제죠. 그리고 여기 뭐 표에 표시됐지만 지금 대통령령으로 하는 건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별거 없고, 분당 일산이 하락폭이 줄었다. 근데 이게 저는 이게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분당 일산에 대지 지분 넓은 걸 돈이 있으면 하나씩 사는 게 뭐 투자의 판단 책임은 본인한테 있지만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보시면 그때 어떤 이상한 놈이 사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진짜 파월형님이 기준금리 8%까지 올려가지고 대출금리 10% 나오고 뭐 유럽에 뭐 저기 어디 디폴트 그리스 나오고 뭐 저 진짜 뭐 방글라데시아 인도네시아 망하고 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과천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 재건축해서 이주하면은 오른다. 뭐 당연한 얘기고, 맨날 떨어진다는 얘기만 하니까 기요사키 형님께서 뭐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쓴 거고, 우리가 이제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 놓고 시장이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도록 기다리면 돼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이 그게 있는데, 야, 부동산은 귀신도 못 뺏어가. 근데 심리가 흔들려서 지금 자기 물건을 그냥 던지는 사람도 있죠. 아, 지금 폭락한데 저 형님이 지금 큰일 났어. 지금 다 망했어. 지금 뭐 송도가 뭐 그건 뭐 그것도 본인 그릇이죠. 제가 블로그에 돈의 그릇 이런 거 있었는데 사람마다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책들 많이 보시고 제 블로그도 보시고 이러면서 본인의 그릇을 키워보세요. 그릇은 그리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도 좀 잘 만나시고 맨날 주변에서 폭락한다느니 맨날 뭐 저 플렉스 한다고 그러고 뭐 저 포르쉐 사고 이러면 포르쉐가 잘못된 건 아니고 뭐 돈 많으면 포르쉐 사는 게 답인데 주변에 뭐 성공하신 분들 포르쉐 많이 사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는데 뭐 카푸어 돼갖고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그 카푸어 영상 그거 올렸는데 그거 재밌는데 그거 애니인데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반포일동 저기도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는데 아까 영상에서 아까 지도에도 한번 표시해 봤는데 반포 자이가 뭐 국평이 38억인데 뭐 저기 가로주택으로 해도 한 25억 하지 않겠냐. 그러면 내가 한 4, 5억 투자해서 25억이면은 20억이야? 20억이 남는데 물론 추가 분담금 많이 내겠지만 빌라니까 그 얼마야 저게. 야 저거 사갖고 블로그에 막 후기글 막 쓰고 이러던데 대박. 난 저기 위반 건축물이라고 안 샀는데 어쨌든 거기까지가 저의 운인가 봅니다. 뭐 어쨌든 그때는 근데 가로주택도 없었어. 전 얘기도 없었고 어쨌든 뭐 가로주택 저런 거고 아까 지도에 뭐 저렇게 표시해 놨는데 저게 서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고 요새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한 거는 건물이 잘 빠져서 나옵니다. 그 옛날 거는 저게 뭐 약간 저 뭐야 저거 중랑구 가서 찍은 거거든요. 저거 이름 까먹었다. 호놀루인가? 뭐 그거였는데. 그리고 가로주택은 고덕에 가로주택 생긴 거 17억. 모양이 좀 아까 거랑 다르죠. 좀 잘 빠졌죠. 저렇게 나오고. 가로주택 확인하려면 가로하우징 가서 저거 지도에다가 그림 그리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줍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지도에 표시해 놓은 건데 저 서울시 사이트 가면은 다 나와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한 거라 지금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렇게 많이 되고 있다. 그 대치동에가 이제 가로주택이 돈이 되기 때문에 대치동, 반포동, 삼성동, 강남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급량의 순증. 한마디로 재건축 재개발하면은 조합원 분양분이 있고 일반 분양분이 있기 때문에 택지를 개발해서 아예 생으로 순증이 늘어나는 것보다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경기도에 항상 공급이 많은 거다. 그리고 거래량 망했다. 금리 2013년 때만큼 올랐다. 근데 금리 저게 문제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금리가 0.25씩 조금씩 오르면 지금 이렇지 않을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100만원 대출이자 냈던 사람이 새로 집을 살려고 그러면 뭐 200, 230씩 대출을 내니까 물론 기존 대출 받으신 분들은 뭐 2% 초반대 뭐 이럴 텐데 지금 새로 받으면 4%니까 부담이 확실히 되긴 하죠. 그건 맞고 4.16이 국가에서 지금 제시하는 주담대 평균 금리입니다. 그 다음에 뭐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로 책 추천해달라 그러길래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아기검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이거 다 보시고 재개발 쪽 공부해 보시려면 아이언키님 책이 제일 난 것 같고 그냥 나 잘 몰라. 나 아무것도 몰라. 나 공부하기 싫어 이러면 이거 만화책 사보세요. 이거 2시간이면 보는데 안 보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만화책이지만 좋습니다. 내용도. 그 다음에 마인드 같은 거 좀 멘탈 키우려면 레버리지도 보시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보시고 아까 말한 부의 인문학 이거 좀 좋고 단독 투자 이거는 주식 투자자들도 보는 책인데 이 책 좋아요. 주식 투자 안 하더라도 보시고 그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 이건 제본으로 사셔야 되는데 한국 부동산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나오는 정책이나 옛날 나오는 정책이랑 다 똑같거든요. 40년 동안 나왔던 거 나오고 안 나왔던 거 안 나왔던 거 하고 그러는 거.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메일 보내시고, 저 옛날에 도서관 밑에 빌라에 살면서 공부했다고 써놨고, 송도는 저 빈 땅에다가 아파트 때려지니까 그 순증이 100% 나오는 거죠. 그냥 생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락폭이 크겠지. 그리고 여기 뭐 제가 송도 안 좋다 뭐 이런 거 쓴 거고, 안 좋지만 이럴 때 하락, 이제 전세가 올라오는 걸 기다리다가 사면은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시점에 크게 먹을 수 있다고. 주식도 똑같잖아요. 주식이나 뭐 똑같은 거고. 이거는 이거 어렵냐 쉽냐 물어봤더니 기가 막히게 보통이다. 어. 아, 여기다도 옛날처럼 까불지 마라 이런 거 쓸까? 근데 53명분이 투표를 안 했어. 씨. 금요일이라서 글을 안 보시는구나. 아니, 금요일에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어. 승자가 다 먹으니까 버텨 이거고. 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별로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웬만하면 시간에 그 묶이는 투자는 하지 마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메일로 이거 좀 내용이 어렵다 이런 게 온 게 있어서, 이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설명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썼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하트 누른 게 다 나오는구나. 잘 안 눌러주길래 제가 눌렀습니다. 없어 보이네. 한국부동산은 지금 사이트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점검하고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 라이브 이거 한다고 여기까지 하고, 오늘 뭔가 되게 오래 했네요. 오늘 별로 사람이 없었으니까 뭐 지도 같은 거에서 다음에 뭐 다시 한번 뭐 이런 거 설명할 수 있고, 아실이나 뭐 부동산 플래닛 조금 더 보는 거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뭐, 그리고 솔직히 걱정한다고 뭐가 바뀌나요? 왜냐면 우리가 금리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면 편해요. 지금 그냥 공부하시면서 어차피 지금 만약에 30대면은 30년은 투자해야 되니까 되게 좋은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좋은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어쨌든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뉴스에 그 폭락한다는 그런 걸 본다기보다는 그 데이터적으로 한국부동산원이나 KB 통계 보시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IMF 때 1년, 서브프라임 때 6개월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는데 지금처럼 급격하게는 안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지금 조정장이 1년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아까 말한 내년 3월을 말씀드린 건 뭐 대충 그때쯤에 1년이니까 뭐 금리 그때까지 올리겠어요. 뭐 아까 말한 서로 다죽자 전략으로 가면은 지금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회사 망하고 가정 파탄 나고 나라 디폴트 나고 이럴 텐데, 기업 도산하고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긍정적으로 보시고, 만약에 그런 사태가 나도 나만 살아남아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다 먹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이 다 나눠 가지는 거기 때문에 뭐 나라 걱정보다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생각하시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이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돈이 많이 풀렸고, 그 다음에 그걸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문재인 정부의 엄청난 규제 정책으로 전 세계가 연구하는 나라가 되었고, 그 반등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회수하고 나면 돈을 이제 회수하고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이 되면 이 쌓였던 에너지가 어떻게 분출이 될지 그런 거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뭐 사실 근데
너무 하락에 취하면 다 그런 얘기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살으셔야지 인생을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하면은 본인이 우울해져서 우울증 걸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즐기면서 사세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